16화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16화 이은아, 길림성 개업 축하. 15화의 충격적인 결말. 흑사의 지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CCTV가 밝혀낸 진실. 흑사는 냅킨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사라진 길림성.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정원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적. 이은아, 그녀의 진짜 정체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미녀 스파이전 16화 시작하겠습니다. 미녀 스파이전 16화 이은아, 길림성 개업 축하. 지잉. 전화를 받는 윤준태 팀장. 고생이 많으시죠? 고 박사님. 윤 팀장님이 고생이시죠? 그런데 어쩌죠? 왜요? 결과가 안 좋습니까? 예. 기대하던 흑사의 지문은 없습니다. 여종업원 것으로 보이는 역지문 외에는 없습니다. 아깝군요. 혹시라도 다른 거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 자료실. 보안 메일로 온 커피숍 CCTV를 돌려보고 있는 용대. 화면을 보면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여종업원이 가져온 주스 잔을 드는 흑사. 그 순간. 잠시 스톱. 조금 앞으로 다시 돌려봐. 다시. 흑사가 테이블 중앙에 있는 냅킨을 꺼내 컵을 잡는데요. 아, 그랬구나. 어쩐지 지문이 안 나오더라. 저 새끼, 저거, 눈치 빠르네. 아니면 습관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던지. 영리한 놈이네. 쉽게 볼 상대가 아니야. 정보기관의 피 튀기는 전쟁에서 쉬운 상대는 없다.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싸움밖에 없다. 환하게 웃어도 뒤쪽에는 예리한 칼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해운대의 바닷바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어왔다. 길림성은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미세하게 열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공사 중이었다. 아직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지 않은 5층 건물, 곧 해운대 애견살롱이란 간판을 달게 될 그 건물이 지금까지 42억 투입됐습니다. 다음 입금은 이틀 뒤 오전 3시 45분 익명 주소지로 흘려보낼 겁니다. 노트북 화면 너머 암호화폐 브로커 K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길림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담배를 물었다. 국정원 추적망을 피해 다국적 암호화폐 환전 루트를 3차례나 돌리고 마지막 전환 지점은 국내 모 애견 관련 협회가 차린 위장법인. 그 돈으로 해운대 도심 끝자락의 낡은 건물 하나를 사들여 지금 이 시각 미용실과 카페, 애견 호텔이란 외양으로 재건축 중이다. 개판이 되겠군. 김일성 종합대 전공을 남조선에서 살리다니. 길림성은 헛웃음을 내뱉었다. 개들을 위한 개들의 천국을 만들자. 겉으로는 여전히 환자복을 입고 여전히 정형외과 3층에 입원 중인 환자 길림성.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건 북한에서 보내온 작전 자금의 전환과 위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누군가를 떠올렸다. 호출부호 장은영, 이은아 요원의 은덕이다. 그녀 없인 이 모든 은닉도, 암호화폐 세탁도, 우회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정원 내부 시스템상 이 흐름이 의심받지 않도록 몇 가지 감시 대상 태그를 바꿔주었고 수사팀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몇 줄의 보고서만 수정했을 뿐이다. 그녀는 몰랐을까? 길림성이 이 돈으로 무얼 하려는지. 아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치밀하게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우회했을 것이다. 그날 밤 길림성은 병원 복도 끝 작은 발코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운대의 밤은 조용했고 멀리 공사장 크레인 위에서 붉은 경광등이 깜빡였다. 이제 공사 마무리다. 곧 돌아간다. 나의 혁명 기지로. 그는 그렇게 혼잣말하듯 중얼이고 조용히 불을 껐다. 부산 시내를 질주하는 고급 모터사이클. 짙은 갈색 톤의 외장과 날렵함이 한눈에 봐도 비싼 명품임을 알 수 있었다. 한적한 길 위를 멋지게 질주하는 모터사이클. 돋보이는 디자인과 특유의 곡선이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인다. 이윽고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도로 위로 저속 운행한다. 멀리 해운대 애견살롱 간판. 서서히 속도를 줄인다. 더그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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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 터텅. 심장을 두드리는 엔진 소리가 조용한 동네를 감쌌다. 그래도 엔진 소리를 크게 튜닝을 하지 않았는지 배기음이 거슬리지는 않고 부드러운 사운드 같았다. 스르르. 모터사이클에서 원격 스위치를 누르자 동물병원 차고 문이 열린다. 익숙하게 차고 안으로 쑥 들어서는 모터사이클. 헬멧을 빼기 위해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레이서. 헬멧 사이로 금발 긴 머리칼이 보였다. 여성 레이서다. 갑자기 쏙 빠지는 헬멧. 헬멧을 벗고는 긴 머리를 흔들며 일어서는 레이서. 찰랑찰랑. 우월한 기럭지 선보이는 훤칠한 팔등신 미녀. 재빨리 본인 얼굴에 비해 큰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신분을 감추기엔 좋았다. 가죽옷을 걸친 옷매무새가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다. 약간 금발 톤인 웨이브진 머리를 흔들며 병원 본관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검정색 가죽옷을 입은 모습이 눈부셨다. 마치 여신이 강림한 듯. 화려한 외관의 4층 건물. 건물 외관을 통유리로 치장한 것이 현대적인 멋을 한껏 부렸다.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함께 간간히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1층 본관은 테라스 같은 평지의 녹색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 칸막이마다 애완견들이 놀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애견 용품점, 애견 유치원, 애견 호텔이 풀 세트로 가꾸어진 럭셔리 건물이었다. 1층에 위치한 원장실. 똑똑똑. 가볍게 노크하는 팔등신 미녀. 원장실 문이 열리면 잘생긴 수의사가 들어오는 미녀를 쳐다보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세요. 잘 계셨죠? 사업이 나날이 대박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북한 장마당에서, 아니, 자본주의 본고장인 부산 바닥에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갈망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사상 검증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큰일 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충성 분자한테 그런 말은 모독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나 스스로도 놀랐어요. 김일성 종합대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내가 여기 부산 바닥에서 이렇게 전공을 써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팍팍 밀어주니까 통 크게 해보는 거죠. 당에서 공작금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 밀어줄 줄 몰랐습니다. 아, 몰랐죠. 예전 선배 얘기 들으면 2만 불, 3만 불 가지고 공작을 하라고 했을 텐데 이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당에서도 선택적 투자, 안정적인 추동력을 갖추도록 선별해서 팍팍 밀어주는 게 아주 큰 배려입니다. 당 차원의 도움이 달라졌다는 거죠?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다. 온 천지가 우리들 놀이터지 않습니까? 저도 돈 세탁 루트 위장하느라 고생했어요. 사이버 전사들이 그것까지 가르쳐 주니까 일처리가 쉬웠죠. 장은영 동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출부호 길림성은 감탄하는 눈빛으로 이은하를 쳐다보았다. 우리에게 5천 전사가 있으니 우리 북조선에서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잘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이버 전사들이 세계 각국의 IT 고급 인력으로 나가서 북조선 공화국을 위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희망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당에서도 타깃이 정해지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쏟아부어라고 하더군요. 돈이야 또 만들어 오면 되니까. 세계에 널린 게 우리 먹잇감 아닙니까? 저번에 일본에서 흑사 지도원 동지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내가 모시러 나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흑사 지도원 동지께서 예, 이왕 사업하는 거 부산에서 제일 멋진 동물병원을 거창하게 삐까번쩍하게 개업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남조선 당국에서 어두운 색안경으로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간첩이 아닐까 하는 의심 따위는 아예 하질 않는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국정원에서 눈치챈 건 없어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번에 개발한 일명 사행성 프로그램을 동남아에 배포하면 대박 난다고 바로 송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은행 해킹을 한 건지 암호화폐 해킹한 건지 그딴 거엔 관심 없어요. 그건 당에서 전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린 당에 충성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알 필요는 없죠. 그때 흑사 동지가 100억 하면 괜찮게 사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산 바닥이 워낙 경제권역이 발전한 지역이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은하 동무가 아니, 은하 씨가 답변을 아주 슬기롭게 잘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해외 자금 유입 처리만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한적한 동네 자그마한 건물을 이렇게 통째로 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웬 대기 손님이 왜 저리 많아요? 남조선은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남조선이 뭐야? 실수할 수 있으니 앞으로 그딴 용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충성, 알겠습니다. 길림성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거수 경례를 했다. 나도 광화문에서 쫓기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네요. 와우, 장상만 원장님. 명패가 멋집니다. 책상 위 나전칠기에 진주자개로 수놓은 명패 이름이 보였다. 해운대 애견살롱 원장 장상만. 그래, 원장 장상만이다. 호출부 길림성이 대한민국에서
신분 세탁을 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이름이 장상만이었다. 우리 국정원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해야죠, 항상.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2층에서 시추를 안고서 내려온 간호사가 노크하고 들어온다.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셨네요. 아, 괜찮아요. 들어와요. 원장님, 시추가 말을 안 들어서 클리퍼가 힘들어요. 잠깐 이리 줘봐요. 내가 시범을 보일게. 잘 보세요. 우리 원장님 역시 멋쟁이야. 부려 먹을 때만 멋쟁이라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먼저 클리퍼는 털의 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슴이나 배 등 대부분은 클리퍼로 짧게 커팅해주고, 털이 긴 장모종은요? 털이 긴 장모종은 가위보다 클리퍼가 훨씬 사용하기엔 좋아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실까? 얼굴도 핸섬하신 분이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사근사근해요? 어허, 집중하시고. 또 손이 숙달되기 전에 잡담하고 그러면 우리 애기 다쳐요? 네. 자, 클리퍼는 목 부위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등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배, 꼬리 하복부로 옮겨가는 게 다루기에 수월해요. 예, 알겠습니다. 미세한 곳은 날을 바꾸어 클리핑하시고, 가위로 몸의 라인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얼굴 부위를 깔끔하게 컷해서 마무리합니다. 이상. 원장님 감사합니다. 2층에서 내려온 간호사는 매끈하게 정리된 시추를 안고서 나간다. 한쪽에 말없이 보고 있던 은하는 다정다감하게 웃는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장상만 원장은 조심이란 말에 눈이 동그래졌다. 솜씨도 솜씨지만 원장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 저 사람 눈웃음이 그냥 질질 흘리고 다니네. 그래요? 사실 내가 좀 생겼잖아. 백 선생에게 얼굴 성형을 강력하게 부탁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 감사한 줄은 전혀 모르고 자기 잘난 척이나 하고 성형 전 얼굴 사진을 병원 문 앞에다 도배를 해버릴까 보다. 쉿, 말 조심하시고. 이게 나 혼자 좋아라고 얼굴 성형을 했나? 당해서 시키니까 한 거지. 특히 은하 씨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쫄지는 마요. 항상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하 씨는 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네. 저런 멋진 모터사이클은 비쌀 텐데. 왜? 저런 건 한 3천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국정원이 월급을 아주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저것도 흑사지도원 동무가 지원해 준 겁니다. 흑사 동지가요? 나 사실 저런 거 2대예요. 2대씩이나 필요하나? 급한 기동성에는 저게 최고예요. 부산에 1대, 서울에 1대. 은하 씨 멋지게 살구먼. 멋있어. 하나는 부산역 근처 잘 아는 카센터에 맡겨두고 다니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타는 건데 서울에서 동호인들하고 친분 맺으면서 혁명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와, 모터사이클도 지역 분담이 되어 있구먼. 그럼요, 오늘 내려온 이유도 그동안 사업 진도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도 원장님한테 고급 정보 하나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고급 정보요? 쓸만한 정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애견동호회 신규 가입해서 활동 중인 인물이니 정찰총국에서 꼭 포섭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관심 가질 대상이라고요? 예.
정찰 총국에서 콕 집어서 지시하니 따라야죠. 정관계에 많이 심어두면 좋지 뭐. 어디 청와대라도 되나? 제가 소속된 국정원 수사국 수사팀장 와이프라니 잘 포섭하라는 지시입니다. 바람난 여편네인 모양입니다. 아니요. 반려견 가족입니다. 꼭 포섭을? 그런데 여기 병원에 매여 있는 내가 어떻게? 여기 해운대 애견살롱 회원입니다. 그래요? 우리 해운대 애견살롱 회원 중에 포섭 대상이 있다고? 누군데요? 이은아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장상만 원장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16화 엔딩 멘트. 미녀 스파이전 16화 이은아 길림성 개업 축하 여기까지입니다. CCTV가 밝혀낸 진실. 흑사는 냅킨으로 컵을 감싸 지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화문에서 사라진 길림성. 그는 해운대에서 장상만 원장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42억 자금으로 럭셔리 애견살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 국정원 요원 이은아. 그녀의 진짜 정체는 북한 공작원 호출부호 장은영이었습니다. 국정원 안에서 국정원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 그녀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윤준태 팀장의 아내 현영일까요? 다음 17화에서는 포섭 작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